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가 대형 면적의 오피스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3일 수익형 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 2월 전국 9억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1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63건 대비 약 96.8%가 늘었습니다. 광명 시흥신도시 예정진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A 의원이 지난 2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A 의원은 사퇴서에 그동안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는 글과 함께 경찰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총괄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그동안 들어온 관련 신고는 총 3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합수본은 전날인 22일 오후 9시 기준 투기 신고 36건이 추가돼 총 360건을 접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공직자의 가족, 지인을 이용한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사과와 또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사 중인데도 사퇴를 하기도 하면서 의혹이 점차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이루어진 누적된 관행이라면서 이해를 구하기에는 지금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의 도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더불어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져서 어디 교회라도 좀 나가고 싶은데 요즘 나들이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좋은 부동산이라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맞아요. 요즘 날씨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 뭐 사실 완연한 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뭐 많은 국민들도 뭐 해외로 나가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는 뭐 그 교외로 다들 많이들 나가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가 시간도 많이 많아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가까운 정말 천혜의 자연 환경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많이 떠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양평이라든지 또는 강원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지역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사실 이제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시가 상승률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토지의 가격의 상승으로도 같이 이런 부합될 수 있다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형, 공시가의 상승률에 따른 기대적인 기대 수익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수익률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 다용도로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양평이라든지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강원도, 횡성 이런 지역들을 한번 저희가 떠나보면서 그 지역 안에서 수익률적으로 좀 같이 연관지어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오늘 교외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쪽으로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인데요. 자, 광탄리 유원지역 인근에 위치한 교회 시설이고요.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과 힐링센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서울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또 맘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날씨에 참 푸르르고 예쁜 동네일 것 같은데 입지 조건부터 봐볼까요?
네, 사실 뭐 첫 번째 이 떠나볼 지역은 이제 양평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의 상당히 또 어찌 보면 좀 멀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제 경기도 양평인데요. 양평 같은 지역은 이제 서울과의 한 거리가 한 30-40분 정도, 약 4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1시간대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교외로 사실 뭐 나들이 나가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2023년도에 또 서울 송파에서 출발하는 이런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20분대, 정말 가까운 정말 그 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20분대에서 뭐 30분대 정도의 시간이라면 지금 1기 신도시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양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개통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화도 양평 간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추가적으로 또 된다면 뭐 서울과의 또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이런 물 맑고 공기 좋은 이런 양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 뭐 교통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한 또 유입 인구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치 상승이 앞으로는 더욱더 예상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 또 교통편이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6번 국도라든지 또는 뭐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의중앙선이 뭐 용문역에 또 정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문역에서는 거리로 약 한 5km 정도, 차량으로 한 3-4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광탄이다 보니까 뭐 그런 용문역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용문역 같은 경우에는 KTX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청량리역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짧은 거리,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출퇴근뿐만 아니라 교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정말 도심을 벗어나서 충분한 이런 힐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스팟으로서 충분히 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해당 부지, 이런 광탄리에 또 추천드리는 이런 부지들은 약 한 38,000제곱미터 정도의 또 부지가 굉장히 또 크게 12,000평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넓은 면적, 그리고 시설들도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또 완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교회 뭐 연수원이나 교회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연수원, 그리고 뭐 납골당 등등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수익형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고, 또 토지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교통들이 추가적으로 개통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기대 수익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에 또 뭐 많은 인구,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그 유입 인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즘에 아파트도 건설하면서 또 계속해서 미분양 없이 또 완판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이 인구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평도 서울 근교에서는 가장 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차만 막히면 퇴근길에 뭐 30분 걸리는 거 1시간 금방인데 20분대가 되면 정말 뭐 교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기도 쪽에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호재도 상당히 많아요. 뭐 일단 뭐 길이 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돈이 몰린다는 얘기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부동산에선 사실 교통이 사실 바로 돈이에요. 돈과 머니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들이 뚫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평입니다. 자, 일단 그 외에도 사실 첫 번째로는 뭐 사실 제가 뭐 납골당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평군 주민들의 좀 불편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원정장례 이런 불편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설 화장시설이 2024년도에 또 완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 가깝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그런 자연 친화적인 납골당 등등도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단지 내 뭐 연못이라든지 산책로 등등이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회 관련 시설로도 충분히
수익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광탄리 그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광탄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또 상당히 많기도 해요. 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도로망 개통이라든지 또는 뭐 양평 하나 복합 리조트가 뭐 약 900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약 1조 2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투자되어서 대형 복합 리조트가 구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뭐 콘도면 콘도, 뭐 대형 테마파크라면 테마파크, 그리고 쇼핑몰, 아울렛몰, 그리고 키즈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많은 유입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곳 또한 이런 그 광탄리 인근에서 이런 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뭐 용문 다문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뭐 이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탄리에서도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하나둘씩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양평에 제가 추천드리는 광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뭐 다양한 뭐 이런 레포츠 시설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큼직큼직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진행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 상승과 같이 맞물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그 양평 광탄리 인근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교통이 곧 돈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교통 면에서도 이 지역의 가치가 쑥쑥 올라가는 호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2023년쯤에 뭐 지금은 40분인데 20분 거리가 되면은 우리가 교외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좋으니까 다른 용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사님께서는 어떤 용도가 괜찮아 보이세요? 네, 아무래도 뭐 부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2,000평 정도 가량 되는데 뭐 시설물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그 완비되어 있는 내용들의 그런 시설물들, 부대 시설들을 보자면 뭐 교회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뭐 납골당도 제가 추천드렸지만 뭐 암 요양센터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그 워낙에 또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펫 테마파크라든지 뭐 그리고 용도 변경을 좀 통해서 또는 또 리모델링 등등을 통해서 약간 뭐 실버타운 형태. 요즘에 은퇴자들이 사실 이제 거의 도심에서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곽으로 잘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대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 형태들도 상당히 구성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수익형으로 좀 보실 때도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가까이에 있는 교외 쪽의 부동산 좀 부지를 알아보고 있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에 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뭐 교외 이외에도 저희가 다용도로 살펴보고 있는 경기도 지역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자 우선적으로 일단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뭐 한 가지의 테마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테마를 두고서라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들도 같이 완비가 돼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산임수 상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대도심에서 가까운 이렇게 뭐 20분대로 가까워지는 양평 안에서 그런 경기도권 안에서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드물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지역의 뭐 사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시설물뿐만 아니라 뭐 수익형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더라도 기대적인 수익, 특히나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양평,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에서 지금 현재 한 뭐 길어봐야 40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양평인데 앞으로는 두 가지의 이런 고속도로망이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서울 이제 송파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20분대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줄어드는 시간들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유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이다. 그래서 많은 사실 50대, 60대 분들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없는 지역이 바로 양평이기 때문에 양평 쪽으로들 다들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40분대에서 20분대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바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에 위치한 부동산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인데요. 자, KTX 둔내역 인근에서 리조트 시설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암힐링센터, 실버타운, 펫 테마타운 등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좀 더 나가서 강원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하면 저는 좀 맛있는 소고기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저희 그 주변의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부터 해볼까요? 네, 뭐 횡성 상당히 좋잖아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뭐 횡성 소고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만큼 횡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그 지역적으로 고장 안에서도 상당히 또 이런 특산물도 상당히 또 잘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서울에서도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제는 KTX가 강원도 이런 강릉 또는 뭐 속초 이런 라인들까지도 뚫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강원도 횡성도 예전에는 막 2시간 넘게 걸렸던 그런 뭐 거의 3시간이 다다를 정도로 걸렸던 시간들이 지금은 1시간대로 줄어든 거의 이제는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서고 있는 강원도 횡성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양평 못지않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중에 하나죠. 자,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원도 중에서도 상당히 또 유명한 그런 뭐 테마파크라든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일단 산이 많아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각종 레포츠를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구성물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횡성에 위치하고 있는 우용리 이쪽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위치도 위치지만 일단은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또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지적인 강점 중엔 특히나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입지의 강점을 꼽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KTX 둔내역 그런 위치에서는 뭐 KTX를 이용해 보신다면은 뭐 강릉이라든지 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청량리나 뭐 상봉 등등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나절 생활권으로도 유망한 그런 지역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뭐 사실 KTX뿐만 아니라 제2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제2영동이 사실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2영동을 통해서 뭐 자가를 이용했을 때는 약 1시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까지 도달이 가능하고요. 이처럼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단축이 되면서 사실상 서울과의 일일 생활권으로 KTX뿐만 아니라 서울 자가를 통해서도 일일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주중 그리고 주말 휴가철에 가깝게 이용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졌고요. 또 그 주변에 또 워터파크, 또 워낙에 또 유명한 워터파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간 약 70만 명, 그리고 스노우파크까지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 연간 약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횡성 지역 되겠고요. 이런 그 횡성의 그런 큰 초대형 테마파크가 이런 우용리에서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대형 테마파크가 바로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지 여건으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양에서는 최대급 정말 최대급 규모와 노천 스파 그리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추고 있는 이런 명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인근의 복합 리조트라든지 펜션 등등을 좀 그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또 사실 이 횡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펜션들과 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국내로 많이들 이제 국내 안에서도 이제 교외로 많이 좀 여행을 좀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횡성 지역을 찾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찾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이 발달이 되고 거기에다가 주변에 큰 대형 테마파크들이 조성이 된다면 많은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미 다들 알고 계신 특산품도 있고요.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지금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관광 면에서도 더 좋아지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사실 저는 이제 골프장들도 요즘 워낙에 또 성수기를 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이런 펜션 사업들, 리조트 사업들도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거의 뭐 집안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근처에 좀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설물들 또는 지역으로 많이들 이동하고 계신데 그런 시대에 좀 맞춰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영위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 개발도 상당히 또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횡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우영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발 약 한 700m 정도의 뭐 유럽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정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공기도 맑고 뭐 물도 깨끗하고 하는 그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힐링 스팟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절마다 뭐 풍경이 또 워낙에 멋진 풍경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힐링적인 부분들 좀 같이 좀 예상해 보시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 또 특히나 역세권 개발 사업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TX 강릉선이 이제 역세권 특성별로 차별화해서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둔내역이라든지 횡성역 인근에서도 이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시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주변의 집가 상승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형과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전망이 되고요. 저 요즘에 또 워라밸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또 사실 일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실 뭐 주 5일제가 거의 이제는 거의 시대가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5일제로 하여금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이제 해외로 좀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이제 주 4일제도 지금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좀 일부 시작을 좀 진행한 그런 내용들인데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이런 여행객 수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 4일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은 또 상당히 또 좁은 땅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시간 거리 이내에서 이런 힐링 스팟을 즐기기에는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그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도 계속 뉴스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리조트라든지 펜션 등 가족 단위 구성원으로서 휴양, 숙박시설들의 객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런 여행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들과 같이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수요적인 측면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많이 들려주고 있네요. 네, 그래요. 다들 어렵다 할 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관광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일단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예전에는 과거에는 뭐 2-3시간 정도 걸렸던 시간들이 자가나 또는 이런 대중교통인 KTX 등등을 이용해 보신다면 1시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일 생활권, 특히나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근에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런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들이 등등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라든지 유입 인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어디를 찾느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우영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발 700m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타운 형태의 리조트를 좀 구성해 보신다면은 리조트라든지 펜션 사업 등이 상당히 또 용이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점점 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1:1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 1:1 상담을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6%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 부동산계 넘버 원빈 오승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참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게 실감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준다고 합니다. 팀장님과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1인 가구. 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인 가구 증가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인구가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28년을 고점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 사회 경제 활동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인구수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부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인구수 감소가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인구수보다는 이 가구수, 이 세대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결혼할 의향이 없다, 뭐 50% 가까이 되고 있고 출산도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벌써 80세가 넘어서고 있고 지금 뭐 100세 시대, 뭐 120세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평균 이 기대 수명, 이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고 이 비혼이나 출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대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뭐 많이들 매스컴에서 확인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황혼 이혼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이혼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조론, 뭐 황혼 이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혼하시면 따로 살아야죠. 뭐 같이 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부모 부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같이 모시고 사는 이런 밀착형 부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 주변,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인식이 예전 같지 않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실버나 국가가 이 부양을 해야 된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양마저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대수가 굉장히 이 가구 세대 구성원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20, 30대의 1인 가구 분포보다 40대에서 60대의 1인 가구 분포도가 점점 더 많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구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가구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이 추계표를 봐도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고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자, 우리는 옛날에는 이 3인 가족, 4인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았을 때는 집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3인 가족, 4인 가족이 각각 집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아파트나 이런 주택 시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 오히려 수요가 많아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점점 더 그리고 지방과 이 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서울로는 더 많은 이 수요가 몰릴 것이다. 서울에 대한 인구수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수요는 사실은 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이 인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구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43년에 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45년부터 이 가구 수의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통계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25년 뒤의 일입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의 상황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했던가요? 물론 25년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변화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먼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25년 뒤에 걱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1인 가구, 즉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수요는 인구수보다는 가구수라는 겁니다. 네, 1인 가구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수보다 세대수가 집값에 영향이 더 큰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고급된 고급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은 또 다양한 주거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죠. 이런 니즈를 파악해서 독특한 이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 수요가
몰릴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승빈 팀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1인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결국 1인 가구들이 찾을 만한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결론 주셨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 순서 바로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자,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10억 7천만 원에서 10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1인 가구분들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위치부터 볼게요. 서초구 방배동 어디쯤에서 찾아볼까요? 네, 방배동 일단은 가장 이 강남과 서초에 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이 동쪽으로는 강남 업무주거단지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이 여의도 업무지구와 구로 업무단지까지 한다고 하면 위치적으로는 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호선이나 3호선,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어디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주변에 뭐 서리풀 공원이나 몽마르트 공원 같이 강남에서 흔히 접하지 못할 이런 뭐 공세권과 숲세권을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방배동 카페거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 30대뿐만 아니라 이 노년층에게도 굉장히 이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호재 중에서 이 보시면 서초에서 부족한 것은 강남에 비해 부족한 것은 일자리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이 정보사령부 부지가 이제 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지역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땅에 대해서 낙찰받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MDM그룹이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이 해당 부지를 낙찰을 받았죠. 이 낙찰을 받아서 4차 산업혁명이나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친환경 글로벌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킨다. 한국판 미래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인프라와 이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임차,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좀 더 해당 인접 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도 있죠. 이미 19년도에 개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제가 알기로 이 당시에 개통 때 법조타운 앞에서 전부 다 축제를 벌였어요. 서초 구민들의. 지금 이 서리풀 터널 개통이 되면서 이 강남 테헤란로와 직선거리로 연결하는 중심 축이, 직선거리 축이 연결이 되었고 사실 조금 고립됐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내방 동작, 방배에서 강남과의 직주 근접성이 더 커졌다, 편의성이 제고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안 이것도 있죠. 지금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만 남아있고 올 상반기 안에 결정고시가 날 예정인데 강남에서 이 대로 라인 중에서 아직 이쪽 해당 라인 직접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남치고는 굉장히 뭐가 없죠. 굉장히 저층 건물밖에 없고 왜 여기는 개발을 안 하지 했는데 이쪽 라인이 이제 업무지구, 상업 업무지구로 종상향이 돼가지고 대단지,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롯데 칠성사 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50m 높이로 이 조성을 할 예정이라서 63빌딩이 249m입니다. 그러니까 63빌딩만큼이나 높은 업무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이 상권과 지금도 이미 넘치고 넘치는 이 인프라와 이 수요가 있는 곳인데 이 대로 라인을 통해서 종상향이 된다. 땅값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땅값 올라가는 거고 종사자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상권이 더욱더 형성이 되고 안 그래도 100만 명이 넘는 이 종사자가 있는 강남권인데 해당 지역에 더욱더 많은 이 업무지구가 조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죠. 이미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이거에 대한 그 사업 비용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비용이 3조 3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미 한 5조 5천억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 강남역 일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 지하화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상부 공간의 녹지 공간, 여의도의 약 2.5배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이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면 강남에서 조금 부족했던 이런 녹지 공간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하부 공간에 대해서 교통량이 지금 너무 막히잖아요. 이 교통량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서초구 안에서 강남권이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일자리 부분이 이제 충족되는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격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내방역 역세권에서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일단 10억 7천에서 10억 8천을 예상을 하고요. 전세 시세 8억 4천에서 8억 5천만 원을 예상해서 실투자에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이 방배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1억에 월 400에서 450만 원인데 굉장히 월세 가격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이미 강남 지역에서의 이런 고급 주거단지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미 뭐 400에서 500, 600도 부르고 있는 해당 지역이기도 하고 이 대출 금액 3억 9천에서 3억 9천5백만 원을 실행을 했을 시 실투자액은 5억 8천에서 5억 8천5백만 원으로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이 고급 빌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 보시고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해당 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었죠. 꾸준히 상승하는 공시지가, 변하지 않는 가치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정보사 부지나 이런 종사자들의 수요가 있으면 또 재건축도 있죠. 방배동 재건축에 있는 관리처분 인가를 이후에 이제 이주 수요, 원주민들 이주 수요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임차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나 원하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곳은 강남 서초잖아요. 근데 강남은 사실은 약간 상권, 서초는 약간 주거단지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해당 지역에서 이 고급 주거단지에서 누리는 강남과 서초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 없는 금액으로 고급스러운 서초구 방배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이네요. 자,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역세권에서 다중주택 통건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세 보시죠. 약 30억 원에서 31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는 주변의 임대 수요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이 다중주택 통건물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위치가 동작구 신대방동인데 입지 조건 살펴볼까요? 네, 동작구 신대방동, 오른쪽으로는 강남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 노량진 학원가나 이 대학교의 학생들의 임차 수요도 있는 곳이고요.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이 대중교통망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입니다. 강북의 중심은 용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작구가 이 서울의 중심인데 강남 아래 지역의 중심인데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해당 지역이 이런 교통 호재가 개선이 된다거나 하는 개발 호재들이 잇따른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있죠. 23년 건립 예정이고 현재 영도시장 위치에 이 청사를 이전하는 건데 일반적인 주민센터 수준이 아니고 모든 행정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이 산업 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돼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선 특별 임대 상가도 입점할 수 있다고 하고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된다.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상권으로 인해서 이 소비 영역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군다나 인프라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경제 효과, 파급 효과도 연간 7천억에 넣습니다. 이 많은 경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도 있죠. 사실 좀 말이 많은데 언제 될지 모르기도 하고 사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게 결정이 되었다면 확정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접근하기가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노회 환승센터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 교통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 해당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 상수 전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접근성이 좋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강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직주 근접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38%라고 합니다. 이 도보로는 10분 이상 이 거리가 되는 해당 지역을 뜻할 수 있는데요. 이 서울시는 이렇게 유지 비용 부담이 적고 건설이나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은 경전철을 활용해서 이 소규모 환승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실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보통 동서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런 틈새 지역을 메꿔주는 지선 역할을 하는 이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이 서울 전역에 굉장히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3년에 착공 예정이죠. 이미 다른 선들은 공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서부선은 23년에 착공해서 6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굉장히 다른 경전철 구간에 비해서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조 5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의 이 남북 방향으로 해서 교통 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도 정말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다중주택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모든 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고 나면 그땐 늦었다는 표현을 하듯이 저희가 오늘 만나보는 동작구 신대방동의 통건물은 이런 모든 개발 호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통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통건물이라고 하면 토지를 같이 소유를 하는 거죠. 이 매매가 30억에서 31억을 예상하고요. 임대 금액 22억에서 22억 2천만 원을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랑 월세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월세 600에서 650만 원을 포함해서 이 대출 금액까지 이거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실투자금 4억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이 서울 역세권에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소유를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종부세 관련돼서 이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시장으로 접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 보유세에 대한 금액을 위험성을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아파트 좋아하는 이유가 대지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지권이 뭐 13평, 15평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이 50평, 60평 되는 이 서울의 토지를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1인 가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주거 수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꾸준하다. 이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떤 상권이 죽었을 때에 대해서 이 공실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이 주거에 대한 수요는 항상 꾸준하게 밑받침을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주거 수요에 대한 지속이 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실 위험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나 이 서부선 개통에 따라서 지역 교통이 인프라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강남과의 접근성도 더 높아짐에 따라서 강남에 지금 뭐 각종 호재들이 있습니다. 뭐 정보사 부지, 뭐 GBC 이런 임차인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이 주거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다. 해당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주 인구 증가, 항상 저는 이 유동 인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은 아무리 개발 사업이 많다고 해도 이 해당 사업이 지지분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발 사업들이 더 탄력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과 토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주거 상품에 대한 거는 규제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정부는 많은 것을 다수에 의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토지나 이쪽으로는 이 대출 규제나 이런 규제 화살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 LH 사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과 토지 그리고 시세 차이 그다음에 월수입으로 인해서 이 세금 부분을 해치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렸고요. 투자 전략 1:1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역세권 실거주 투자를 한 번에 라는 주제로 무료 1:1 상담 도움 준다고 하거든요.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승빈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이용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